반갑습니다. 공간정리인 대표 김희연입니다. 자, 제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갔었나봐요. 수납 도구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꿀팁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살림 구단으로서 제가 살림을 해봤더니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돈 받고 하는 컨설팅에서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수납 도구나 팁들을 알려드리면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린다니 헛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정리 되게 잘하게 생겼죠. 엄청 잘해요. 원래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첫 만남 때 어떤 말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주위에 이제 엄마들한테 좀 물어보자 라고, 정리가 뭐가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요? 라고 했더니 역시나 버리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버리는 게 어려워요. 특히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버리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닐 때는 그냥 너무나 쉽게 좋아하는 것부터 고르세요 이러고서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방부터 주방, 드레스룸, 아이방 이렇게 딱 공간을 찝어서 여기서는 이거 버려라 라고 아예 기준을, 제가 수납도구 책에서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가 아니라 수저에는 이거 쓰세요 라고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준을 몇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해요. 자,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주방에서는 버리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주방 팀장님, 주방에서 뭐 버려야 돼요? 오래되고 낡고 색깔 변한 것들이요. 국어책이에요. 네. 자, 그렇대요. 오래되고, 뭐 어쩌고요? 낡고, 뭐가 있을까? 오래되고, 낡고,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후라이팬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잘 쓴다고 해도, 또 저도 스텐 후라이팬 써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기술이 필요해요. 그쵸? 스텐은. 네. 그러다 보니 코팅된 걸 쓸 수밖에, 저같이 이제 요린이들. 자, 우리는 그러면 정린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요린이들은 이 도구를 수월하게 잘 못 쓰니까 코팅이 최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코팅에 맞게 조리도구도 그거를 해치지 않는 조리도구를 써야 되는데, 사실 있는 거 쓰다 보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유기농으로 엄청 몸에 좋은 것만 박진영 씨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망가진 프라이팬으로 우리가 일부러 몸에 나쁜 거를 매일매일 먹지는 말자고요.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버리시고요. 냄비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냄비 버릴까요? 냄비도 마찬가지죠. 낡은 게 분명히 있어요. 주방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방 물건은 버리기가 조금 더 명확해요 라는 게, 일단 안 쓴 그릇이나 안 쓴 냄비에는 그 노란색 기름때 같은 거, 찌든 때 접시에도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묻는 거 아시죠? 희한하죠? 설거지해서 잘 넣어놔도 주방에는 아무리 후드가 잘 돼 있어도 기름때가 이렇게 다 번지나 봐요. 그렇게 손이 안 간 티가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버리는 기준, 막상 고객님들이 못 버리고 있었던 이유는 다 꺼내서 볼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내 물건을, 싱크대 전체의 물건을 저희가 일하러 갔을 때처럼 접시는 접시대로, 냄비는 냄비대로 다 꺼내서 이게 너의 물건이야, 네 물건의 상황이 이래 라고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이 없었던 것 뿐이지, 저희가 정말 다 꺼내서 고객님 접시는 이렇고 냄비는 이렇고 프라이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버릴까요? 아니면 어떤 걸 남길까요? 라고 여쭤보면 기가 막히게 잘 골라내세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상황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후라이팬도 코팅 벗겨진 거 버리세요. 냄비도 너무 낡거나 흠집이 많은 거 버리시면 됐어요. 자, 그리고 주방에 가장 많은 물건이 뭐냐면, 그냥 오늘 길게 할 거예요. 자, 텀블러랑 밀폐용기가 가장 많다라고 해요. 텀블러 오늘 요새 사은품으로 오는 거 많이 있죠? 밀폐용기도 커피만 사면 붙어 있어요. 자, 많이 있어요. 그런 밀폐용기나 텀블러도 흠집이 많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제가 수납도구를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납도구로 예쁘게만 사용해서가 아니라 수납도구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리가 뭐야? 그냥 빈 곳에 넣으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텀블러 바구니를 요만한 걸 잡았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만큼의 텀블러만 갖고 있자. 그 안에 줄을 세워서 팬티를 예를 들면 예쁘게 접어서,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제가 수납도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텀블러 자리,
여기는 그럼 밀폐용기 자리, 밀폐용기는 요만큼만 갖고 있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넘치는 건 사은품으로 들어와도 선물로 들어와도 사고 싶어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좀 헌 거를 버린다거나 누구에게 나눔을 한다거나 하고 새 제품을 넣는 거죠. 그렇게 구역을 양을 조절하시라고 수납도구를 써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방에서 후라이팬 골라냈어요. 냄비 골라냈어요. 접시 중에 손 안 가는 거 골라냈어요. 밀폐용기 너무 많아요. 우리 집 식구에 맞지 않게 반찬 수에 맞지 않는 거 밀폐용기도 이렇게 설거지하다 보면 스크래치 난 거 되게 많아요. 뚜껑 뭐죠? 패킹에 곰팡이 피어져 있는 경우 또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있어요. 똑딱똑딱 잠기는 거, 부러진 거. 그냥 쓰시는 경우 많아요. 이참에 골라내 보자고요. 그거 버리세요. 텀블러 개수 너무 많으면 텀블러 개수 줄이세요. 또 뭐 버릴까요? 일회용품. 일회용품 맞아요. 우리 요즘에 배달이 아무래도 배달 음식 많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점점 늘어나요. 자, 여기서도 수납도구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나 일회용품 리빙메시 3호 이제 너무 흔해요. 1,000원짜리 요 바구니 하나만큼만 갖고 있겠어. 그거보다 넘치면 배출을 하던가 나누던가 하시는 거죠. 수납도구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또 뭐 버릴까요?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까 봐요. 그쵸? 네.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배운 적이 해보신 없으니까. 고객님들이 나 정리 못해요. 정리를 잘 못해서 창피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있는지 모르고 또 샀을 때 그런 말들을 하세요. 어머,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요. 내가 이렇게 정리를 못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머, 이게 2개나 있는지 몰랐어요. 3개나 있는지 몰랐어요. 어머, 난 정리를 못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감자칼도 3개, 4개, 5개. 저는 며칠 전에도 그 돼지코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쓰는 돼지코가 진짜 한 12개 나오셨더라고요. 모르셨대요. 그거 없는 줄 알고 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자, 조리도구 중에도 분명히 몇 개씩 주걱도 3개, 4개, 감자칼도 3개, 4개.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한 거, 가장 쓰고 싶은 거, 가장 손에 익숙했던 거, 꼭 깨끗하지 않아도 손에 익숙한 조리도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로 개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려냈는데 나 도저히 못 버리겠어 하는 것들 있죠. 너무 비싸게 주고 산 식기라든지 조리 도구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물려주신 조리도 엊그저께 고객님 댁에도 그거 있었죠. 보온병 같은 거. 엄마가 물려주신 보온병, 도시락 못 버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자리를 조금 안쪽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정말 왜 접시도 엊그저께 고객님 댁에도 접시를 저희가 선반을 이용해서 한샘 선반넷 책에도 나오지요. 해서 위아래로 정리를 해드릴 때 수납장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그릇이 앞뒤로 놔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거 꺼내기 불편해요. 한 줄로 놔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최고 좋죠, 사실. 한 칸에 하나씩 넣어서 겹치지 않고 쓰면 최고 좋은데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 물건을 많이 줄여야 돼요. 어떤 몇 평쯤 되면 그릇을 하나씩 놓고 쓸 수 있을까요? 선택인 거죠. 그게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정말 물건을 편하게 쓰고 싶으면 많이 물건 양을 줄이셔서 한 개씩 놓고 쓰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추억이야, 미련이 있어서 이건 못 버리겠어 하면 생활의 불편함은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릇들이 좀 바짝바짝 붙어있고 겹쳐있고 포개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버리는 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사실 저희 컨설팅 갔을 때 안 버리시겠다는 고객님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자리 다 마련을 드려요. 저희는 돈을 받으니까요. 전문가니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집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미련 갖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주방부터 오늘 해보자고요. 자, 뭐 하라고 그랬죠? 후라이팬 먼저 보시라고 그랬죠? 후라이팬 스크래치 난 거 버리세요. 냄비도 스크래치 난 거 버리세요. 작은 냄비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크기가 너무 많으면 쓰고 싶은 거부터 골라내고 나머지는 일단 밀어두세요. 자리 있으면 넣어놓고 없으면 그때 가서 버려보자고요. 자, 텀블러 개수 줄이세요. 수납도구 활용하면 좋으세요. 수납도구 크기에 맞춰서 난 요만큼만 갖고 있겠어 라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텀블러 개수 줄이세요. 밀폐용기도 부러지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패킹에 얼룩 곰팡이 빈 것들 그거 한번 버려보세요. 자, 조리도구 중에 겹치는 거 버립시다. 주걱 3개, 4개면 2개로만 줄여봐요. 감자칼도 너무 많으면 하나,
2개, 그 정도로만 줄여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방 살림도 충분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 자리는 또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자, 주방 깔끔하게 버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드레스룸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어렵죠? 이렇게 하면 한 평 넓어질 것 같아요. 한 평 더 넓어지는 정리의 마법이었습니다.